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6년 만에 소형 SUV 셀토스를 신형 모델로 교체했습니다. 1.6 하이브리드 트림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1.6 터보와 1.6 하이브리드 두 개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은 최저 가격 2,500만 원서부터 시작하네요. 두 개 파워트레인을 다 경험해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시승할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타면서 연비 주행도 함께 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살펴보면 에코와 스포츠 두 개 모드가 준비됐네요. 순한 맛, 매운맛 딱 두 개 준비했다 하는 얘기죠. 중간이 없습니다. 에코로 가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띄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냉각수, 온도, 타이어 공기압, 하이브리드 배터리, 에너지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V12 기능이 있습니다. 실내 V12 기능인데 트렁크 한편에 보면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죠. 1시간 정도는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캠핑할 때 잠깐 전기장치 사용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출발합니다. 2세대 기아 셀토스 좀 커졌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모습이고요. 기아의 시그니처 맵 라이팅이 눈에 띄죠. 세로 라인을 강조한 라디에이터 그릴, 타이거 노즈 디자인, 좀 옅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옆모습에서는 선이 살아있죠. 블랙 필러를 적용을 해서 지붕이 살짝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주고 있고요. 소형이지만 힘 있는 정통 SUV의 스타일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는 리어 램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잘 단련된 청년의 어깨 같은 느낌을 주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각을 딱 살려서 뒷모습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요. 그래도 1열 차창을 이중접합 차음유리 사용하고 있네요. 방음 효과가 있고요. 그만큼 더 우수한 실내 승차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그런 선택들이죠. 대신에 좀 비싸질 테고요. 지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차분하게 조용한 실내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 보는데요.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죠. 끼어드는 차가 있었는데 차간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동, 가속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몸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에 쫓아오는 차가 없을 때 이렇게 차선 변경까지 지원해 주니까요. 특히나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운전자의 부담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차선 변경 지원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변경하는 차로에 공간이 열려 있고 차선이 점선이어야 되고요. 속도가 적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쥐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차선 변경 지원을 해줍니다. 전방을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넓은 화면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개됩니다. 아주 선명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또 계측형 예측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의 도로 상황을 예측을 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주행 상황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니까 엔진 회전수 0입니다. 배터리로 주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악 잠깐 들어볼까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 야, 등받이 아래쪽 그리고 허벅지 닿는 부분이 진동을 합니다. 소리를 좀 더 입체적으로 들려주는 거죠.
재밌네요. 기아에서 처음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소형 SUV에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위급 차들로 옵션 도입을 확장해 나가겠죠. 하이브리드 주행의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배터리에서 모터를 거쳐서 타이어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지 그래픽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연비 상황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잠깐 옮겨보는데요. 툭툭.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빨라지죠. 좀 더 강한 힘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치고 나갈 때, 추월할 때, 가속할 때 스포츠 모드를 활용하면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고 출력 141마력이니까요. 아주 넘치는 강력한 힘은 아니지만 일반 공도상에서 필요한 만큼의 힘,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체가 커졌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소형 SUV지만 준중형급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SUV니까 뒷좌석 공간도 머리 윗공간도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용해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엔진은 수시로 꺼집니다. 깔딱깔딱 숨이 잘 넘어가는데요. 달리다가 엑셀 오프하게 되면 시동이 살짝 꺼졌다가 또 부드럽게 다시 시동이 걸리고요. 시동이 꺼지고 다시 걸리고 할 때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엔진을 끄고 켭니다. 계기판 RPM 게이지를 보기 전에는 엔진이 작동하나 아닌가 헷갈리는 구간들이 생기는 거죠. 다이나믹한 주행보다는 차분한 주행, 연비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니고요. 엔진에서 오는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약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소형 SUV인 만큼 아주 최고 수준의 정숙성 MVH 성능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면 노면에서 들어오는 아주 낮은 수준의 소음 정도는 수긍해야 되지 않을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적어도 하이브리드 모델만 놓고 본다면 주행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엔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국도로 주행을 이어갑니다. 외기온도 영하 5도, 도로가 살짝 얼어 있을 텐데요. 조심조심 또 와인딩 로드를 타봅니다. 코너에서 좀 힘있게 낚고채면서 코너링을 구사를 해보는데 제법 재미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체가 높아서 무게중심이 그만큼 높죠. 살짝 흔들거리는, 껐덕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게 불쾌하게 다가올 정도로 속도를 높이지 않으니까요. 속도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는다면 아주 재미있게 코너를 또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차가 많이 흔들거리겠죠. 셀토스는 그렇게 스포츠한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는 차는 아닐 테니까요. 일상생활 속도 영역 안에서 아기자기한 재미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작으니까요. 이리저리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는 재미가 있네요. 반응이 직접적이고 빠릅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려봅니다. 엔진 소리가 제법 힘있게 들리네요. 이렇게 동산을 내려갈 때 회생제동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왼쪽 버튼을 한번 레벨 1, 레벨 2, 레벨 3 순서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레벨이 높아질 때마다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걸리죠. 길게 누르면
맥스가 작동을 합니다. 회생제동이 최대한 걸리는 거죠. 패드를 쥐고 있는 동안 맥스가 걸리는 거고요. 왼쪽 레버를 풀면 다시 원래 단계로 돌아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다이나믹한 운전보다는 차분하게 움직이는 경제 운전에서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편안하고 때로는 소형차의 차급을 뛰어넘는 그런 오버스펙이 아니냐 의심이 들 정도로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가격은 좀 더 비싸졌지만 제품 구성, 상품 구성을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 얼마냐?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약 2,900만원 서부터 시작합니다. 1.6 터보 약 2,500만원 서부터 시작을 하죠. 1.6 하이브리드의 가장 비싼 트림이 X라인 약 3,600만원 하더라고요. 소형 SUV에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상품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셀토스의 매력을 또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프터마켓용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죠. 이렇게 소품들을 추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의 컬렉션 아이템들입니다. 기아샵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디스플레이 백 트레이, 그리고 콘솔 박스 안에도 이런 부분, 콘솔 박스에 이렇게 거치하는 부분, 그리고 컵홀더 옆으로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 추가로 거치해서 실내 구성을 좀 더 알차게 또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준비되어 있네요. 내 돈 주고 사라면은 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친구들한테 야, 나 새 차 샀으니까 선물 하나 해줘, 혹은 친구가 새 차 샀다니까 이런 소품들 하나 몇 개 선물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목적지가 1.3km 남았습니다. 자, 연비 리터당 20.4km를 기록을 했습니다.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한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7.8km입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보였다 싶고요. 고속도로, 국도, 와인딩 로드까지 차분하게 경제 운전을 했지만 중간중간 스포츠 모드까지 충분히 사용을 한 결과라는데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1.6 터보로 바꿔 타겠습니다. 자, 이제 가솔린 터보 모델로 옮겨 탔습니다. 스티어링 휠 잠깐 보실까요? 자, 보시면 하나, 둘, 2.5회전 하네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락투락 좋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강원도 춘천인데요. 남춘천인데 서울 강동까지 약 84km 움직이면서 셀토스 1.6 터보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니다. 하이브리드 타다가 이 차 타니까 엔진 소리가 먼저 다가오네요. 마냥 조용한 하이브리드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시끄러. 1.6 터보 엔진 최고 출력 193마력입니다. 하이브리드는 141마력이죠. 좀 더 힘있는 파워풀한 주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속 방지턱 툭 지나보는데 1.6 터보 투휠 드라이브는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 방식입니다. 일체형 서스펜션이죠. 하이브리드와 사륜구동인 경우에는 멀티링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토션빔이 승차감이나 차체 거동을 제어하는데 다소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이 차는 가솔린 1.6 터보의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또 멀티링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어 서스펜션이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주 조용한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잔잔하게 들리는 엔진 사운드가 반갑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아보는데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가속 페달은 그냥 밋밋하게 바닥까지 밟히고요. 자, 에코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가속 페달을 좀 깊이 밟아도 차체가 더디 반응합니다. 노멀, 스포츠로 바꿔보죠. 쭉 치고 나가는데 와우, 힘이 있는데요. 엔진 소리도 아주 잘 다듬어진 소리는 아닙니다만 가속을 할 때 제법 힘 있는 소리를 내어줍니다. 엔진 사운드, 소리를 듣는 즐거움도 한 몫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조용하고 1.6 터보는 힘 있고 주행하는 이런저런 소음들이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온다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와 1.6 터보를 번갈아 타보니까 그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느낌을 주는 하이브리드, 조금은 힘 있고 자잘한 주행 소음들을 함께 듣는 1.6 터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스포츠에 놓고 언덕길을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 봅니다. 와인딩 로드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데요, 엔진 사운드도 제법 강하게 토해내면서 힘을 제법 쓰는데요, 엔진 소리가 커서 그런가요? 노면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외기온도 영하 5도, 좀 추운 날씨인데도 타이어 그립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죠. 안전이 최고고요. 내리막길, 하이브리드에는 스마트 회생제동 3.0이 들어가 있는데 1.6 터보에는 패들 시프트죠. 변속이 일어납니다. 제동 턴, 조향 반응이 빠릿빠릿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아 돌리면 차체 앞부분이 바로 즉각적으로 조향의 반응을 합니다. 컴팩트 소형 SUV여서 이 조향 반응은 좀 더 빠릿빠릿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 좀 더 크게 다가오네요. 다만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받아내는 반응은 제법 훌륭합니다. 역시 1.6 터보 엔진 힘있게 이 작은 차체를 끌고 가네요. 힘만큼 중요한 게 무게죠. 이 차의 공차 중량 1600kg 전후인데요, 마력당 무게 약 8kg 전후가 됩니다. 191마력의 힘이 이 작은 차체를 아주 부담 없이 가볍게 끌고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시속 100에 세팅을 하고요. RPM 체크해 보죠. 시속 100, RPM 1700 마크 하고요. 8단 1700, 7, 6, 5, 4, 3, 3단 5100, 3단 5100, 8단 17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8단 변속기인데 1700 RPM 조금 높지 않나 싶네요. 고속도로에서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요. 잠깐 속도를 좀 올려봤습니다. 가속의 반응이 무리가 없습니다. 1.6 엔진, 아무래도 엔진 배기량이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가속하는데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엔진 배기량의 한계를 터보가 충분히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까지 아주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193마력의 힘, 아주 넘치는 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만큼의 힘은 충분히 내어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차창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터널 앞에서 닫힐 텐데요, 차창이 스스로 닫히죠.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읽어서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열려있는 차창들 다 닫아주고, 공조도 외기순환 모드를 닫고 내기순환 모드로 바뀝니다. 만약에 선루프가 열려있다면 선루프도 닫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터널을 나갑니다. 나가면 차창 다시 열리죠.
자,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차례로 타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차를 타보니까 하이브리드와 1.6 터보의 차이, 특징을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1.6 터보는 힘있고 좀 선이 굵은,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해서 선택은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하이브리드냐 터보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1.6 터보 기본형으로 이 차를 타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장 낮은 트림 트렌디인데요, 2,477만원입니다 1.6 터보 기본 모델 택해서 아주 기본에 충실하면서 재미있게 이 차를 누리면 어떨까 싶네요. 은퇴 후에는 이런 소형차를 타는 것도 참 좋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차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두 부부가 사는 은퇴자들에게도 셀토스 정도의 소형 SUV 참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이제 시승 목적지 종착점에 다 왔습니다. 1.6 터보는 리터당 11.2km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딱 반입니다. 좀 거칠게 이 차를 다뤘고요. 다이나믹한 스포츠 주행을 주로 해서 이 정도니까요. 또 살살 연비 운전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연비 기록할 수 있겠죠. 네, 단도직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형 SUV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성능, 기능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니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참 궁금합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죠. 셀토스 하이브리드냐 니로 하이브리드냐를 두고 소비자들이 고민이 참 깊어지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하이브리드잖아요. 이렇게 시내 구간, 또 조용하게 움직여야 될 구간에서는 모터 주행을 우선하는 EV 모드 버튼이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충분할 때는 모터 주행을 해서 연비를 끌어올리겠다, 혹은 심야에 어떤 그 도심 주택가에 들어갈 때,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갈 때 좀 조용하게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엔진 끄고 나는 모터만 사용하고 싶다, 뭐 이런 선택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V 모드를 강제할 수 있는 EV 버튼이 있으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세대 셀토스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차급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들도 중대형급 차들과 견줘서 전혀 밀리지 않고요. 심지어 이 차에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에서는 만날 수 없는 기능을 소형 SUV인 이 차에 적용해 놓은 거죠. 그만큼 어떤 차급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가지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한다면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돈은 좀 더 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차 소형이지만 소형이 아니다, 차급을 뛰어넘었다, 고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아 셀토스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